자, 3강 들어갑니다. 자, 기초 강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과세표준 계산 구조,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산출세액. 그럼 이 세금 액수는 어떠한 계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지 반드시 기초 과정에서는 알아야 돼요. 그럼 출발은 뭐다? 양도가액. 원칙은 뭘로 구한다? 양도세를 많이 걷기 위해서 실거래가액. 예외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본 강의에 들어갑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 10억을 받았다. 10억. 자, 계약서에 10억을 썼어. 10억을 뭐라 그런다? 양도가액이라 그래요. 그럼 양도가액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총 수입금액.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한 가액. 총 수입금액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양도가액. 그럼 10억을 얻기 위해서 경비가 투입되겠죠? 경비를 빼야죠. 즉 비용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뺄 때는 뭐를 뺀다? 이거를 필요경비라고 해요.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이 나와. 필요경비가 3억이야. 그럼 양도 차익은 얼마가 나오나요? 7억. 그럼 손해가 나면 뭐라 그럴까요? 양도 차손이라 그래요. 이익 나면 양도 차익. 그럼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양도 차익을 명목소득이라 그래요. 물가는 뛰었는데 취득가액은 옛날 거를 적어주죠? 이거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아니한 소득을 명목소득이라 그래요. 그럼 명목소득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양도차익. 손해나면 양도차손. 그럼 여기서 필요경비는 몇 가지를 알아야 된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뒤에 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경비는 취득할 때 나간 가액 2억에 샀어. 그리고 보유 중에 지출한 거를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얘기하고, 양도할 때 들어간 비용 합쳐서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갔어. 그럼 취득가액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분양가격. 2억이 분양받았어. 분양받았죠? 2억이 분양받은 다음에 뭐다? 방 확장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자본적 지출액이라 그래요. 방 확장공사를 했다. 발코니 확장공사를 했다. 인테리어 비용이죠? 열거된 자본적 지출액. 그리고 양도비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중개보수. 그래서 취득할 때 나간 비용, 보유 중에 나간 비용, 자본적 지출액, 양도할 때 나간 비용, 대표적으로 분양가격, 대표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 방 확장공사, 이런 거 중개보수.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필요 경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차감하면은 양도 차익 7억이 나와. 그럼 취득가액은 항상 옛날 산 가격을 적어주는 거예요. 물가는 뛰었는데 취득가액은 그대로다. 그래서 이거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아니한 소득을 경제학 용어로 명목소득이라 그래요. 이거를 세법 용어로 뭐라 그런다? 양도 차익이다. 그럼 여기에다가 바로 세율을 곱하면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양도 차익에서 차감하는 게 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뭐다?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거예요. 무조건 빼주는 게 아니라 요건이 충족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장기 보유는 몇 년을 얘기한다? 3년 이상 보유. 5년 하면 안 돼요.
요건 3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하면 틀린다고요. 그래서 최소 3년 이상 보유하라. 뭐만? 양도세 대상 중 3가지만 토, 건,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안 해줘요. 기타 자산 안 해줘요. 딱 장기 보유는 3년 이상. 그럼 3자가 들어가니까 과세 대상도 3가지만 해줘.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토, 건, 조만 해준다. 나머지는 안 해준다. 그리고 다만 등기 대상을 미등기로 팔았죠? 그래도 미등기는 안 해줘. 투기 목적이니까. 등기 대상을 등기로 하되 그럼 공제 방법은 팔 때마다 계속 해줘요. 자산별로 각각 공제를 해줍니다. 나중에 뒤에서 배워요. 자산별로 각각 공제가 들어간다. 이게 장특공제입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는 몇 년이다? 3년. 뭐를 보유했을 때만 해준다? 3가지. 3. 토, 건, 조합원 입주권. 근데 등기돼야죠. 등기대상은 미등기는 안 해준다. 그리고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각각 공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산별로 각각 공제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온다? 뭐가 나와요? 양도소득금액. 이거를 우리는 사후에서 뭐라 그래요? 실질소득. 그래서 장특공제를 빼야 돼. 물가상승분을 빼면은 실질소득이 나온다. 이 실질소득을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양도소득금액. 그래서 양도차익이 번 게 아니라 소득금액이 번 거예요. 예,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붙죠? 부동산은 이자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 가치만 올라갔지. 그래서 물가 상승을 뺀다. 장특공제를 빼면 소득금액이 나온다. 이게 번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하니까 1억이야. 그럼 1억을 빼면 얼마 벌었어? 6억. 6억. 그럼 6억을 벌기 위해서 기본 비용이 투입되죠? 경비도 3가지가 투입되지만 6억을 벌기 위해서 뭐다? 통신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 발품을 팔아야죠? 기타 등등 비용이 들어가. 이거를 뭐라 그래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라고 들어가. 그럼 기본공제는 무조건 해줘. 보유기간에 관계없어요. 그리고 모든 자산 다 해줘. 단 장특공제는 3가지만 해줘요. 기본공제는 기초공제니까 6억을 벌기 위해서 모든 자산 팔아먹을 때는 비용이 들어가더라. 그 비용이 얼마다? 소득별. 남는 거에서 소득별에서 딱 정형화되어 있어. 연 250. 연 250을 해줘. 그 미등기는 안 해줘요. 그럼 공통사항은 뭐다?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는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줘요. 미등기는 공통사항, 나머지는 다 차이점이에요. 그럼 기본공제는 모든 양도자산, 보유기간 안 따져요. 기본공제니까. 그래서 벌었을 때 소득별로 각각 연 250. 이에는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자산별로 각각 공제가 들어가고 이에는 소득이 있어야 기본공제를 빼니까 소득별로 각각 연 250. 공통사항은 뭐다?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준다.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드디어 기다리던 뭐가 나오나요? 드디어 기다리던 과세 표준이 나와. 과세 표준이 드디어 나오죠? 기본공제는 얼마 뺀다고요? 무조건 미등기가 아니면 다른 자산이 없다면 250 빼는 거예요. 그럼 과표가 나와. 그럼 여기에다 뭐를 곱한다? 세율. 세율은 어디에다 곱한다? 과세 표준에다 곱합니다. 그러면 드디어 기다리던 뭐가 나와? 뭐가 나오나요? 산출세액.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배웠잖아요. 산출세액.
그래서 모든 세금은 공식.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 세율은 어디에다 곱한다? 과세표준 밑에다 곱하면 안 돼요. 밑에 세율은 이거 나중에 배워요. 이런 누진세율도 있고 뭐 비례세율도 있고 복잡하다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산구조. 그럼 세액이 나와. 그럼 여기에서 다시 교통정리가 들어가. 그럼 법에 의해서 세액을 공제하면 빼줘야 돼. 빼고. 그 다음 감면도 뭐다?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빼. 감면 받으면 이게 줄어들고 세액공 줄어드니까 빼면은 뭐가 나와? 결정세액이 나와. 결정세액이 나오죠? 그럼 결정세액에다가 뭐가 나와야지? 기납부한 세액이 있어. 미리 납부한 거. 그럼 미리 납부한 거는 빼주고 그 다음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죠? 더해. 교통정리하면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 그런데 이 납부할 세액을 미리 신고 납부하는 게 뭐다? 예정신고. 1년에 한 번 하는 게 뭐다? 확정신고. 그래서 양도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뭐다? 미리 납부하는 게 예정신고. 1년에 한 번 하는 게 확정신고. 뒤에서 배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 이 과세표준 계산 구조, 이거 기초과정에서 반드시 알고 기본 강의로 넘어가야 돼. 출발은 뭐다? 양도가액. 여기서 뭐를 빼라? 필요경비 세 가지를 빼면은 양도차익. 그러면 양도차익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아니한 명목소득이라 그러죠?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면 뭐가 나온다? 실질소득. 실질소득을 뭐라 그런다? 양도소득금액. 그럼 장기보유 몇 년? 3년. 그럼 장기보유 3년이니까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세 가지. 토, 건, 조합원, 입주권. 뭐는 안 해줘? 미등기는 안 해줘. 그리고 토건조는 자산별로 각각 공제가 들어가요. 그러면 실질소득이 나와.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기본 비용이 들어가죠. 교통비 등등등 들어가잖아. 그럼 연 얼마를 공제한다? 250. 어디서 공제한다? 소득에서. 여기서는 자산에서. 소득별로 각각 연 250. 뭐는 안 해준다? 미등기. 그래서 기본 공제는 뭐 빼고 다 해준다? 미등기 빼고 다 해줘. 보유기간 관계없어요. 여기는 3년 보유. 여기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모든 양도자산. 그럼 기본 공제는 뭐 빼고 다 해준다? 미등기 빼고 다 해준다. 그러면 드디어 기다리던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여기에다 뭐를 곱한다? 법에서 정한 세율.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럼 밑에 거를 교통정리학을 해서 세액공제가 되면 빼고 감면받으면 빼면은 결정세액이 나와. 그럼 결정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은 빼고 가산세는 늘어나니까 더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출발이 뭐다? 양도가액에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교통정리하면 납부할 세액을 지정된 날짜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난다. 그리고 매년 출제되는 게 신고와 납부 나와 있죠. 자, 납세 절차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양도세 과세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무슨 신고? 예정신고. 미리 하는 거죠. 누구에게? 세무서장에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적용한다. 신고하여야 한다. 안 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자, 양도세도 동일 연도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개를 팔잖아요.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면은 양도세끼리는 합산합니다. 통산, 더하기 빼기.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다 보니까 이익 나는 것도 있고 손해 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앞에 거는 이익이 났어. 1억. 근데 뒤에 거는 뭐다? 손해가 난 거야. 손해.
양도차손이죠? 3천. 손해가 났다고요. 그러면 통산하게 돼 있어. 동일연도니까 더하기 빼기. 손해는 빼야죠? 그럼 이익이 얼마로? 7천. 7천만 원 갖고 세금이 들어가. 그래서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적용한다. 왜? 신고를 안 하면 정부는 모르잖아. 그럼 1억 갖고 세금 계산해요. 그럼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양도차익이 없거나 제로, 그 다음 손해가 나더라도 적용한다라는 얘기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용어 꼭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 1번.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 이거를 판단해야 돼요. 자, 납세 의무자. 자, 양도소득세는 포인트가 뭐다? 국내 거를 팔았는지 외 거를 팔았는지에 따라 납세 의무자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 그럼 누가 팔았다? 거주자. 자, 우리가 기초에서 거주자가 누구예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고 그래요. 일단은 거주자의 정의를 기억해야 돼요. 주소를 두거나 1년 동안 183일 이상 거주하는 장소,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 그래요. 거주자. 그럼 빚자가 들어가면 항상 조심하자. 그럼 비거주자는 뭐다? 거주자가 아닌 자가 비거주자예요. 그래서 외국인도 거주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무조건 거주자야. 없더라도 183일 이상, 6개월 하면 안 돼요. 날짜 계산한다고요. 자, 그럼 납세 범위. 그럼 거주자는 국내 거를 팔아도 과세하고 해외 부동산, 국외 거 구분 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무제한입니다. 그럼 거주자는 국내 것도 납세 의무가 있고 국외 것도 납세 의무가 있다. 무제한. 단 주의하자. 거주자가 어디 거를 팔았어?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5년이 꼭 붙어야 돼요.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4년까지는 납세할 의무가 없다. 5년. 그래서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준다는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는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5년이 꼭 붙어야 돼요. 제척기간이 5년이에요. 5년. 5년. 그리고 비거주자는 어디 것만 과세한다? 국외. 제한이 있잖아. 그럼 비거주자는 국외 거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첫 번째, 거주자는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5년,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납세 의무가 있죠? 국외 거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을까요? 우리가 몰라. 대표적인 비거주자가 푸틴이잖아. 푸틴 나라에서 푸틴이 부동산 사고 파는 거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납세할 의무가 있다. 국외 거는 납세할 의무가 없다. 왜 없다? 우리가 몰라.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는 국내, 국외 구분 없이 무제한 납세 의무자가 있다. 단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5년이 꼭 붙어야 된다. 그리고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납세할 의무가 있다. 국외 거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구분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납세지.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항상 납세무자와 납세지가 나왔을 때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자, 거주자는 주소가 있죠?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 양도자의 주소지다. 그럼 주소가 없을 때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 그랬죠? 그럼 주소가 없을 때는 어디로 간다? 거소지로 간다. 거주하는 장소. 자, 2번은 알 필요 없다. 그럼 비거주자가 팔았다. 그럼 비거주자는
포인트가 뭐다? 주소지를 못 쓴다. 국내 사업장 어디로 간다? 소재지로 간다. 어찌고 저찌고. 중요한 거는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없어요.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결국 뭐다? 부동산 소재지다. 그럼 거주자, 납세지를 물어볼 때는 주소지.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못 쓴다. 소재지 등등등. 자, 이렇게만 구분하면 되고요. 자, 그럼 양도소득세를 신고 자진 납부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미리미리 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예정신고. 1년에 한 번 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확정신고. 왜 예정신고를 만들었을까요? 자, 1년을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 확정신고는 올해 팔았으면 다음 연도에 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1년에 한 번 하는 게 무슨 신고다? 확정신고. 이게 법정신고 기한이에요. 5월 한 달 동안. 근데 우리가 부동산을 팔았잖아요. 그럼 올해 팔았는데 내년에 5월 달에 신고 납부하라. 그럼 돈을 다 써버리잖아. 써버리니까 미리미리 걷는 거를 뭐라 그래요? 예정신고라 그럽니다. 왜요? 오늘 팔았어. 근데 세금은 내년 가서 넣어라. 그러면 세금 걷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양도세는 미리 신고 납부하라. 예정신고입니다. 자, 예정신고야. 자, 예를 들어서 11월 10일 날 양도했다고요. 11월 10일 날 양도했어. 이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이에요. 아파트를 팔았어. 잔금 받았죠? 그럼 이 날을 양도일이야. 그럼 확정 신고로 가면 내년으로 가죠? 미리 신고를 해야 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 하는 거다. 2개월. 그럼 11월 10일 날 잔금 받았죠? 그럼 11월 30일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내년으로 넘어가죠? 내년 2월, 11월, 12월, 1월 말일까지 해야지. 2개월 이내니까 내년으로 넘어가 버리네, 이거는. 내년 1월 말일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7월 10일 날 해서 7월 10일 날. 그럼 말일은 언제야? 7월 31일. 2개월 이내는 언제다? 9월 말일까지 하는 거예요. 좌우간. 부동산은 뭐다?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한다? 2개월 이내. 그럼 이거는 강행 규정이야. 2개월 이내에 안 했어. 안 하면 뭐가 붙는다? 산세가 붙고 뭐도 안 해준다. 세액공제 없어. 폐지. 옛날에는 미리 한 거니까 10% 빼줬어요. 안 빼줘. 강행 규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예정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안 하면 가산세를 붙여버려요. 자, 그래서 예정 신고. 자, 양도세, 과세 대상을 양도한 거주자는 과세 표준을 다음 각각의 어쩌고저쩌고 쭉 신고해야 한다. 자, 예정 신고는 필수 절차예요.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래서 1번 드디어 나왔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이잖아. 부동산과 관련된 몇 호 자산이야? 1호 자산이야. 그죠? 그럼 1호 자산은 2개월인데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말일. 말일부터 날짜 계산하지 말아라. 그래서 1호 자산은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라. 자, 오늘 잔금 받았죠? 7월 10일이 오늘이라고 가정해요. 잔금 받은 날부터 말일. 그럼 7월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9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안 하면 가산세를 붙여버립니다. 자, 니은은 지금 할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 자, 3번. 부담부 증여. 자, 부담부 증여가 뭐라 그랬어요?
부담을 주면서 징여하는 거죠. 그럼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징여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잖아. 그럼 이거로 부담부 징여는 딱 머릿속으로 뭐가 정리돼야 돼?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징여. 그럼 양도세도 내야 되고 징여세도 내야죠. 그럼 세금을 2번 내니까 뭐다? 이거는 말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관련 세법은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단 부담부 징여는 수중자는 징여세를 내야 되므로 요것만 3개월, 나머지는 다 2개월이에요. 기초. 자, 그리고 4번.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안 하면 불이익을 줍니다. 그럼 2번. 뭐를 신고를 해야 되냐? 산출세액. 자, 양도가액에서 출발했죠? 출발해서 뭐가 나와? 양도 차익이 나와. 그래,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하고, 그 다음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하고, 세율을 적용하면 뭐가 나와? 과세표준. 그래서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 과정을 지정된 날짜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그래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법 요건이 충족되면 장특공제를 공제하고 기본공제를 공제하고 세율을 곱하면 과표가 나오죠. 그럼 과표를 곱하면 산출세액을 지정된 날짜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2번 예정신고를 2번 이상 하는 경우 어떤 물건을 팔아서 누진세율입니다. 자, 동일 연도에 다 누진세율을 2번 이상 팔았어요. 앞에 거는 10%짜리야. 뒤에 거는 20%짜리야.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라 이거지. 합쳐서 몇 프로로 알아? 30%로.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와요. 누진세율은. 그래도 누진세율 대상을 2번 이상 했어. 그럼 이미 신고했죠? 10%로 신고했어. 그럼 뒤에 거는 뭐다? 20%로 하지 말고 합쳐서 30%로 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와. 자, 요 정도만 알면 되죠? 누진세율 2번 이상을 했을 때는 합산해서 신고하라.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불이익을 주고.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4번. 자, 예정신고입니다. 자, 예정신고. 법정신고 기한 안에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강행규정.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초과정에서 기억나나요? 가산세는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가 있고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 2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무신고했다. 일반 무신고는 세금이 몇 프로나 20%.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근데 사기부정하게 무신고하면 죽여 살려, 사형 40%가 늘어나. 자, 적게 신고했다. 일반 과소는 몇 프로 늘어나? 10%. 그러나 사기 부정은 몇 프로 늘어나? 40%. 그래서 일반 무신고는 20%, 사기 부정 무신고는 40%, 일반 과소는 10%, 사기 부정은 40%. 그럼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뭐다?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40, 사기 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20 또는 10. 그리고 7번은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따진다고 그랬어요. 납부 지연가산세는 공식이 뒤지게 복잡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뭐다? 기초과정은 1일 하루하루 계산해요. 10만 원당 22씩 붙는다. 그래서 10만 원당 22는 납부지연가산세고 무신고가산세는 20,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률적으로 10,
사기부정은 40, 납부는 하루하루 붙는다. 자, 이게 뭐다? 예정신고입니다. 그리고 예정신고를 하더라도 세액공제는 안 해줘요. 옛날에는 10% 빼줬어. 이게 폐지됐어. 폐지되면서 강행규정으로 바뀌었다. 제 날짜에 안 하면 가산세를 적용한다. 자, 그 다음 무슨 신고로 갑니까? 확정신고. 자, 확정신고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신고를 안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언제까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죠? 과세표준이 없거나 제로, 결손금액, 손해난 금액이 있더라도 적용한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2번. 자, 예정신고를 다 하잖아, 대부분. 강행규정이니까 예정신고를 한 자는 뭐다?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예정신고를 하니까 확정신고 안 해도 돼. 근데 확정신고를 엉터리로 해.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번 이상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정신고를 했지만 세금을 떼어먹었으므로 확정신고를 하라. 1번만 알면 되죠? 누진세율 대상 2번 이상. 예정신고 어떻게 해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양도세 떼어먹었죠? 그러면 이럴 때는 합산하여 신고지 않을 때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도 누진세율 두상은 예정신고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합쳐서 따로따로 신고하면 세금을 떼어먹었으므로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다시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 정도. 자, 그리고 가산세. 자, 이중부가 금지입니다. 자, 예정신고는 강행규정이라 그랬죠? 예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 강행규정이다. 신고를 안 했어. 그럼 신고를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확정신고도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신고 가산세가 대표적으로 20%죠. 그래서 예정신고에 가산세가 붙었다면 확정은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중부가 금지.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됐죠? 그럴 때는 확정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중부가 금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원칙은 뭐다? 둘 다 붙는 거예요. 그러나 예정에 가산세가 적용되면 확정에는 적용된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 4번. 자, 양도세는 분할 납부는 할 수 있어요. 물납은 안 된다. 언제나 출제되는 거. 자, 우리가 재산세, 종부세도 분할 납부가 되죠. 기초. 재산세와 종부세는 요건이 얼마 초과야? 250초가 250초가 요건. 그리고 분할 납부 기간은 납기 경과 후 2개월. 종부세는 덩어리가 크니까 6개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기초에서 종합부동산세. 자, 양도소득세는 덩어리가 더 크죠? 이거는 요건이 1000초과야. 1000만 원 초과 분납기간 2개월. 어떠한 형태든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출제됩니다. 이렇게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250, 250, 1000초과
분납기간은 2개월, 6개월,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나머지는 2개월이에요. 자, 양도세, 요건, 초과. 그리고 전부가 아니라 일부, 분납기간은 2개월. 이게 기초입니다. 자, 그 다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액.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자,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얼마를 분납한다?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 원 초과일 때는 얼마를 분납한다? 50% 이하 금액.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절대 뒤바뀌면 안 된다. 1000 초과해서 2천만 원 이하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50% 이하 뒤바뀌지 말자. 자, 예를 들어서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이야. 납부할 세액이 3천만 원입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게 법조문이죠? 그래서 뭐를 암기해야 돼? 요건이 1000 초과. 요건이 1000 초과에 1000 초과. 이게 딱 머릿속에 돼야 돼. 1000 초과에서 2000까지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0을 빼면 돼. 그럼 1000을 빼면 분납 금액은 500이 답이 되겠죠? 그럼 1000만 원은 뭐다? 1000만 원은 납기 내에 납부하고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기 내에 납부하고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500만 원을 분납합니다. 그럼 3천만 원, 2천 초과도 절반을 빼면 돼. 얼마? 1,500. 1,500. 그럼 납기 내에 1,500 내고. 그럼 항상 이 뒤에를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법조문을 물어봐. 2천 이하는 1,000을 초과하는 금액. 2천 초과는 50% 이하. 그리고 사례 금액. 금액을 물어봐. 금액. 그래서 2천까지는 1,000을 빼. 500. 2천 초과는 절반을 빼요. 1,500. 이렇게. 자, 그리고 분할 납부는 신청해야죠. 언제까지? 납부기한까지. 그래서 예정 현찰이니까까지. 또는 확정 신고도까지. 그래서 분할 납부는 예정 신고도 할 수 있고 확정 신고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까지.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독립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본세. 그럼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부가세라 그러죠? 양도세, 부가세입니다. 자, 부가세는 감면세액에 20% 뭐가 붙는다?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요. 그리고 양도소득세에는 납부할 세액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독립세인 뭐다? 지방소득세가 10% 별도로 징수된다. 중요한 거는 부가세는 농특세예요. 양도세 낼 때 10%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하는 거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예요. 그래서 양도세의 독립세는 뭐다?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10% 징수된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부가세는 납부세액에는 없어. 감면세액에 20% 뭐가 붙는다?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무슨 뜻인지? 자, 양도세를 계산했어요. 산출세액이 2천만 원이 나왔어. 자, 세액이 2천만 원 나왔다고요. 근데 이게 법에 의해서 50%를 감면받은 거예요. 그럼 다른 사항이 없다면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이죠? 근데 50% 감면받은 거야. 그럼 세금이 달라지잖아요. 납부세액이 1,000만 원. 그 다음 감면세액 50% 1,000만 원.
이렇게 달라지죠? 1000만 원.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럼 납부세액이 뭐다? 1000만 원. 납부세액의 부가세는 없어. 감면세액 여기에 몇 프로부터? 20%. 20%가 200만 원. 이해의 이름이 뭐다?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그런데 은행에 얼마 내는 거야? 1000만 원, 200, 1200만 원 낸다. 중요한 거는 납부세액에는 별도 10%,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입니다.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한다. 농특세는 뭐에 붙는 거다? 감면세액에 1000만 원, 양도세는 없어져. 1000만 원 안 내는 대신에 재원 조달을 위해서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감면세액의 20%, 농어촌 특별세, 납부세액하면 큰일 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초과정이 끝났어요. 자, 우리 기초과정에서 뭐를 배웠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위주로 배웠죠? 비주로 뭐 배웠는지는 알아야죠. 뭐를 배웠다? 과세 대상을 배웠고. 자, 우리가 뭐를 배웠다? 열거된 무엇을 취득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될 것인가? 등기 등록하는 행위 과세 대상, 재산세 과세 대상, 종부세 과세 대상, 양도세 과세 대상 배웠죠? 그리고 두 번째 뭐를 배웠다? 납세 의무자를 배웠네. 세목별로. 그리고 뭐를 배웠다? 납세 절차를 배웠죠? 납세 절차가 뭐다? 신고, 납부하는 과정 또는 보통징수, 정부가 결정하는 과정, 이렇게 기초과정에서 세 가지를 배웠네요. 그래서 거의 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까먹었어요. 그러나 계속 여러분들은 까먹습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한 번에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복밖에 없어요. 그래서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세법도 어떻게 한다? 비록 출제 비중이 16문제 가장 적죠, 그죠? 그러나 적더라도 독립된 과목으로 생각해서 뭐다? 꾸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을 해야 됩니다. 단 분량이 많은 과목은 시간을 많이 안배하고 세법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적으니까 안배를 할 때 짧은 시간에 복습 위주로 수업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세법도 나중에 한다 생각하면 절대로 점수 안 나옵니다. 민법처럼 또는 공법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꾸준히 하면 반드시 합격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 강의 세 가지 배웠어요. 세 가지. 왜 제가 세 가지를 강의했을까요? 이게 출제되는 거예요, 이번에. 세목별로.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골라서 수업을 했다고요. 좌우간 여러분들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기본서로 이제 다시 전체 내용을 이제 강의를 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한 번에 합격하려면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 100% 합격할 수 있다. 자관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면서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